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미증시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1선 구간 회복을 못하고 계속 회복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 회복 시도 근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는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 시장은 내일까지 장이 열리면은 이제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거래량이 조금 한산하고 좀 편안한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이 밑에서 기었던 이 증시가 요 위쪽 35,000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은 21선이 내려오다가 이제 그 21선 위쪽에 살짝 올라타려는 움직임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라타느냐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오느냐 차이인데 올라탈 가능성은 뭐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에 지표들이 안 좋지만 테이퍼링은 진행되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아주 급격하게 뭐 조기 테이퍼링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딱 해줄 만큼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까지 흔들고 가야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우상향 하는 것만 좋아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달리기 이후에 살짝 쉬어야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잘해줬습니다. 15,000 흔들기 정도까지 딱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반등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여기서 횡보하는 며칠 하루 이틀 횡보하더라도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400 위쪽으로 다시 한번 건드려 줄 수 있는 적어도 바로 돌파는 아니어도 상단 부근 쪽으로 붙어가는 움직임 정도만 만들어주면 된다. 미증시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 중에서 특히 코스피가 약한 게 우리나라가 좀 문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기일 전에 3,200까지는 한 차례 들어올려 줬습니다. 삼성에서 240조 이제 투자 발표 부터 시작해서 한 차례 정도는 올라왔는데 뭐 3,200 회복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만기일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카카오를 겨냥한 이 기존의 플랫폼 기업 중심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 독과점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겨냥한 정치권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밀렸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뭐 대장으로 해서 밀어내렸는데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이제 올해 그 1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희망으로 떠오른 종목이었는데 이 카카오를 대놓고 이제 패면서 12만 원까지 이제 밀어내리니까 좀 어려운 구간을 겪었죠 지수가. 그래서 이 코스피는 대형주 쪽은 이번에 뭐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은 아주 큰 기대감보다는 이제 3,200 정도 회복해 주면은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말아올리기 시작하는 다음 주 정도나 돼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한 3,150 정도만 유지해줘도 괜찮은데 내일 정도에 이렇게 붙여주는 모습만 나와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3,150 정도에 붙여놓고 다음 주에 연휴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눈치 보기를 하던 하루 이틀 눈치 보기를 하던 이 10월까지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는 3,200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또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은 충분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세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팩트는 아직은 약세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봐도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10월을 좀 준비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연휴를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락 포지션을 늘리지는 않고 하락 포지션을 계속 청산을 하면서 내려가면 부담이 되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으니 나쁘지는 않은데 그동안 모아놨던 선물 옵션 만기류 모아놨던 선물을 이제 거의 뭐 만 계약 가까이 오늘 청산했습니다. 장중에 12,000계약 이상도 청산이 나왔는데 자, 마감 동향에 일부 줄여서 거의 9,700계약 정도. 그래도 만기부터 해서 이제 한 5,000계약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한 5,200계약 정도가 남아 있는데 뭐 기존에 있던 이제 롤오버 물량이랑 하면은 아직은 이제 상방 포지션이 남아는 있다는데 꽤나 청산을 했다라는 부분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이는데 하락 포지션을 강하게 늘린다기보다는 상승 포지션 구축해왔던 것을 일부 청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풋옵션을 늘리거나 하락 포지션을 늘리거나 주식을 대량 매도했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선물로만 오늘 지수를 좀 찍어 눌렀다. 이 영향에는 장중 동향이 우리나라는 참 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좀 국가라서
아침에 시초가는 미국 영향을 받고 또 장중에는 뭐 일본 이런 뭐 중화권 국가들 특히 뭐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 영향을 받는데 이 뭐 반대도 되죠. 우리나라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상해가 오늘 이제 중국 지수가 이제 장중에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조금 약세 구간이 이제 짙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하고 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선물 정도만 치고 들어왔다가 살짝 빠져나간 정도이다. 그래도 아직은 물량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선물이 한 2만 계약 이상, 한 3만 계약 정도까지 쌓이면은 아예 상승장이 가는 거고, 한 15,000, 2만 계약 정도만 쌓여도 시장은 강세 쪽으로 돌아서기 충분하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선물 포지션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000억 정도, 1200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밀렸는데, 코스닥은 그동안 계속 이제 매수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일희일비했죠. 하루 매수, 하루 매도,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매수하는 게 매도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즉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1200억 매도했다고 해도, 그리고 만약에 내일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일일비 안 하고 내일도 매도가 일부 나온다고 해도 연휴를 앞둔 움직임이지 코스닥을 떠난 건 아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놓은 물량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강하죠. 지금도 오늘 밀려도 그래봐야 어제 시가권 정도죠. 그래서 이틀 전 종가보다도 위쪽에 있습니다. 1040포인트 부근이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살짝 쉬는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0.3% 정도니까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코스피는 아직 약세 구간, 그러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거, 이 관점 여전하게 유지된다라는 측면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자, 백악관에서 이제 반도체 회의 개최를 한다라고 하죠. 또 23일에 개최를 하면은 이제 우리 연휴 마지막이 되네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 우리가 확인할 때쯤이면은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이제 보일 수 있는데, 뭐 내용은 거의 뭐 비슷했죠. 기존에 2번 했던, 이번이 3번째인데 기존 2번 모두 미국의 반도체 공급 좀 똑바로 하자,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초대받는다. 초대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초대받는다라고 하면은 야, 공장 이번에 그냥 빨리 확정 짓자, 발표하자. 그리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 좀 추가로 좀 더 증설하자. 야, TSMC랑 인텔 확장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좀 돈 좀 투자하자. 이런 얘기 정도 나오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서밋과 함께 아이폰 13이 출시되면서 이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뭐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이거 아이폰 혁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접히면 멋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본인들의 폴더블 폰에 대한 이 혁신, 우리는 혁신이다. 폴더블 봤지? 우리는 이런 혁신 기술로 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 니네 아직 못 접고 있잖아. 니네 아직 준비하고 있잖아.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잘 팔리면 삼성도 나쁠 건 없어요, 사실. 그냥 본인들 폴더블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할 뿐이지, 아이폰이 판매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디스플레이가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아주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폰이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SDI 오늘 뭐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이슈가 됐었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금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풍문에 대한 공시, 이미 해명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 분리 방안 검토를 착수한다라는 이 풍문, 디일렉이라는 매체에서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된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 분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0만 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3사 모두 이게 투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끌어오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분사해가지고 상장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SK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 분할 안건이 승인됐죠.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가칭인데 SK 배터리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SK 배터리처럼 삼성 SDI도 뭐 삼성 배터리나 이런 삼성 에너지 같은 이런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삼성 SDI만 잘 버텼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 SDI만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을 함께 품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근데 SDI도 언젠가는 이런 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은 삼성 내부에서 다시 한번 뭐 계속 꾸준하게 재고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 이제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북미 멕시코나 이쪽에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WTI 이 쇠고텍사스난 중진류 가격 기준으로 이제 전일 72달러를 넘어서 현재도 71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정유주 같은 경우 제스오일, GS 비롯해서 이제 화학주,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대한유화 뭐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6만 원 회복 빨리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실어서 이제 회복해주는 것은 이제 롯데케미칼도 다시 한번 회복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가능성을 높였는데 횡보하다가 이제 8월에 이제 외국인 수급 맞고 투심 안 좋아지면서 한번 밀렸죠. 근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그래도 역시 26만 원 이탈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기존 석유화학 사업에다가 이제 2차전지 분리막 쪽 관련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뭐 인정받고 이미 점유율 쪽이 뭐 충분하게 50%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분리막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분리막용 플라스틱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부터 대한유화는 이제 순수하게 석유화학보다는 이제 2차전지 분리막 쪽 관련주로도 소재 관련주로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8월에 수급적으로 한번 밀리긴 했지만 기존에도 수급 잘 붙으면서 올라오려고 했었죠. 25만 원 회복되면은 다시금 회복되는 구간으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2분기 이후에 이제 뭐 피카언니가 화학주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 우려감을 갖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금호석유 뭐 같이 봐야겠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던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 약합니다. 금호석유는. 그래서 이 두 종목하고 조금 궤를 다르게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1만 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21만 원 기존의 회복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수급적인 여파로 밀렸죠. 지난달에.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는 중이다. 아직 회복이 안 된 게 금호석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극동유화나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 쪽은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사업지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25곳이고 자,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다시 한번 건설주가 움직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장은 뭐 언제나 뭐 GS건설이 가장 안정적인 건설주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대우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뒤쪽을 따른다. 그리고 삼목에스폼이나 이런 건자재 관련주 쪽, 알루미늄 거푸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자재 관련주 쪽도 함께 움직일 수 있고 그 뒤를 따르면은 폐기물 관련주까지 보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HLB는 이제 베트남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과하게 좀 급등한 거 아니냐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과열을 열심히 잘 시키고 있다. 21선이 벌써 이만큼이나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쉬었고 여기에 또 1년 넘게 따라붙어 다니던 불공정 거래 조사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노이즈가 한 가지는 해소됐다. 근데 가장 큰 뭐 NDA 신청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전일 한국전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호기 송전망 연결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미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위원회, 이름도 어렵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그냥 중요한 거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승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핵 연료 재활용하는 부분. 기존에는 이제 핵연료를 재활용을 못해서 이제 오히려 뭐 핵 이후에, 융합 이후에, 발전시설 이후에 더 오염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 핵 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이 승인됐다라는 것은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우진이 보통 후발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뭐 BHI나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살살 움직였습니다. 자, 전에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 관광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이제 멋지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점을 이제 슬그머니 돌파하면서 6만 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6만 원 중반에서 뭐 7만 원대를 노릴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갈 종목은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리를 그냥 찾아가는 기간인데, 근데 시간이 요즘에는 조금 걸린 부분이 있는데, 세트라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리를 잘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잘 붙어가지고, 최근에 하나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았죠.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뭐 중간중간 쉬기는 해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출발하는 모습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먼저 움직였었죠. 그래서 먼저 올라왔다가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만 원 구간 정도 빠르게 회복해 준 것을 보면 이 구간 유지해 주고 다시 한번 5만 5천 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우주항공 산업 여러분들이 잘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부산가스는 이제 특이한 이슈로 자진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공개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85,0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점상 가는 건 당연하죠. 85,000원에 그냥 뭐 공개 매수한다고 하니 지금보다 당연히 83,300원이니까 그 4,700원은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 정도 부근은. 그래서 10월 15일까지라고 밝혔으니 한 달 남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YG엔터입니다. 그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가수가 이제 솔로 앨범을 선주문이 80만 장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선주문까지 합치면 총 한 95만 장은 판매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YG엔터가 긍정적인 모습.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규제 얘기 나오면서 팬클럽 규제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사들이 이제 쉬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쉰 겁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54,000원 구간까지 내려왔다. 이거 감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G엔터 뭐 최근에 전체적으로 뭐 하이브, JYP, 뭐 SM 다 밀려 있었는데 좋은 구간을 오히려 주고 있다. 충분히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휴식 구간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치고 빠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YG랑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YG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대신 YG 플러스는 이제 이렇게 다중천장, 최소 이중천장을 만들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61선 구간 정도, 이 7,000원 구간, 61선 발언이 한 7,000원 구간 정도는 유지해줘야 되는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메이드가 진짜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뭐 자회사 또 위메이드 트리 블록체인 하는 사업이죠. 이쪽에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도 제한되고 위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죠. 이 부분은 이제 위메이드도 좀 쉴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슈가는 한 차례는 더 올라갔지만 쉬게 좀 놔두세요. 쉬게 좀 놔두고 좀 풀어주시고 추가 상승 나오면 좀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정리를 좀 하시고 더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만약 이게 휴식 구간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경고 종목 해제되고 휴식 구간 나오면은 쉴 때 다시 사거나 하시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짧게 보더라도 매매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은 오히려 수익을 보는 구간보다 잘못하면 손실 보는 구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쉬는 말에 올라타야지 좀 더 싼 가격에 안전하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론이 오늘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거래 재개된 종목들이 다 좋았는데 오늘 라이트론은 날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의견 거절로 케어젠이랑 2019년도였죠. 그때 이 거래 정지를 받으면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케어젠은 그 총 10위권까지 넘나들다가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뭐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5G 관련주 중에서 미래에 5G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던 기업이었는데,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큰 이슈를 받았었는데, 이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들이 적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난리 났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 심사 들어가지 않고 조건 없이 1년을 유예하는 이런 규정까지 생겼을 정도예요. 이게 뭔 소리냐? 기존에는 이 감사의견 거절당하면은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재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감사가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회계법 이 회계 기준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변경 후에는 이제 바로 재감사를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의 신청하면은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너네 1년 동안 다시 한번 잘 해서 다음 연도에 감사를 받고 거기서 적정을 받으면은 상장 폐지 사유 해소로 해서 거래 재개를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뀐 법입니다. 기존처럼 재감사를 받으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대신 그동안 뭐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거래 정지되어 있던 라이트론이 풀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장 가능성이랑 이제 5G 관련주들 이 좋은 움직임을 보면서 움직였던 거 생각하면은 라이트론도 지금 이렇게 밀려내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상장 재개하는 날을 오늘로 날짜를 좀 잘못 잡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이렇게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좀 탄탄한 기업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들도 이제 거래 정지를 받고 한 이슈가 있었구나. 꼭 그 2019년은 꼭 이제 부실한 기업이나 좀 이제 비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